안녕하세요. 제가 결혼한 지 9년 차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도 자식을 돌보는 엄마가 되었지만 시어머니 모습만 보면 기가 막힐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시어머니 이야기를 좀 나누어 드릴까 합니다. 저는 두 딸의 둘째 며느리로 7살과 6살인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형님은 아들 쌍둥이를 두고 계시고요. 시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장남인 아주버님을 많이 의지하고 계십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장남과 차남을 많이 차별하시는데 제 남편은 그런 것에 무딘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 차별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당신은 어머니께서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뭐가 너무한 거죠? 우리 엄마가 내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아들이지만 같은 아이인데 너무 챙기는 것 같아. 당신이 기분이 나빠하거나 속상하거나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집안의 기둥은 장남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왔어. 엄마는 내 형제를 잘 챙기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게 당연할까? 장남이든 차남이든 모든 자식은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니까. 나도 자녀를 낳은 엄마의 입장이 되어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너무 무관심한 당신이야. 나는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계속 형에게 의지했어. 우리 형은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했을 텐데. 그렇고 있나요? 아버지께서 공부를 잘하셨다면 전문직이나 그런 분야로 진로를 택해도 되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집 가세도 기울기 시작했고 그 후에 형은 공부보다는 버섯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형이 가업을 물려받아서 현재 그 일을 하고 있으니 형을 더 잘 챙겨줘도 기분이 상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그렇다면 나도 할 말은 없죠?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장난스럽게 당신도 어머님에게 너무 잘해주시니까 괜히 내가 더 속상해요. 대신에 나는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형님에게 넘치도록 사랑을 받고 있으니 그런 분들을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고 매번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주버님은 시부모님의 가인 버섯 농장을 물려받아서 버섯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는군요. 형님은 격식을 차리지 않고 시어머니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분의 딸이라고 들었어요. 가업을 물려받은 아주버님과는 달리 남편은 일찍이 타일 시공하는 기술을 배워서 지금은 1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남편이 시어머니께서 용돈도 더 드리고 시어머니 여행도 자주 보내드리셔서요. 반면에 아주버님은 결혼할 때 용자 없는 집에 차도 신형으로 해주셨는데도 형님은 혼수 하나도 안 해오고 시집을 왔어요. 혼수 하나도 하지 않은 형님에게 시어머님께서 물까지 다 해주셨대요. 그러나 저는 예단과 혼수를 모두 다 해가고도 실반지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한번 물어봤을 때 어머님께 형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님께서는 물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둘째 며느리는 정말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형님이 제게 만나면 시어머니께서 형님께 얼마나 잘 대해주시는지 자랑하셨거든요. 제게는 시어머니께서 뭐 좀 주시신 적이 있긴 한데 물어봐도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하니 당황해하며 내가 혼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냥 뱃속에 우리 쌍둥이들을 안고서 바쁜 가운데 어머님께서는 24K 순금 귀걸이와 목걸이 세트를 해주시고 집이랑 자동차도 사주셨대요. 시어머니께서 형님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걸 형님께서는 즐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보다 더 잘 나왔다는 느낌이든 훨씬 비슷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말에 기분이 마음에 걸려 시어머니께 말하기를 그냥 하지 않았어요.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며? 그들 집에는 소가 몇 마리인지 아나요? 우리 동네에는 매우 큰 축사가 있죠. 그곳에는 딸이 있는데 부잣집이어서 제가 모셔야 할 판이에요. 뱃속에 손주까지 함께 오니 얼마나 이쁠까요? 전 예단에도 갔는데 어머니께서 실반자라도 못 받으셨어요. 당신 부모님은 농사 짓는다 하셨나요? 딸 한 번 시집 보내겠다며 이유 없이 예단을 했네요. 사돈은 아니에요. 원래 아쉬운 쪽이 더 해주는 거라고 해요.
당신 형님은 제가 아쉬운 쪽이기 때문에 더해준 거고, 당신은 당신이 아쉽기 때문에 스스로 싸들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아쉬운 마음에 싸들고 온 게 아니라요. 우리 부모님이 결혼할 때는 제대로 갖춰서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무리 남편이 정말 좋아도 결혼 다시 생각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남편과 결혼을 했고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도 잘 알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잘 받으니까 시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안 받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결혼했죠. 우리 부모님도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라 우리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승낙해 주셨었고요. 아무튼 좋다고 시집으로 온 것은 넌데 나한테 왜 안 해주냐고 대놓고 묻는 것은 좀 건방진 것 같구나. 그냥 서원해서 여쭤봤어요. 같은 며느리 있던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줬다고 하면 어느 누구라도 저처럼 서운했을 거야. 서운한 마음이 커서 솔직히 시댁에 발걸음을 안 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정말 남편 하나를 보고 시댁으로 갔어요. 서운한 건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시어머니를 대할 때 조금이라도 더 진실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 말했던 거고요. 아주머니는 시댁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계셔서 자연스레 쌍둥이 조카들도 자주 만나는데 시어머니는 쌍둥이 혼자 돌보기 힘들다고 여러 차례 와서 형님의 아이들을 보고 주셨고요. 손자도 둘이나 낳아준다고 형님을 아주 예뻐해 주십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딸만 둘 주시면서 우리 집에는 일절 오신 적이 없으셨어요. 쌍둥이들이 첫 손자가 생일을 맞이해서 서운한 마음이 커서 솔직히 시댁에 발걸음을 안 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정말 남편 하나를 보고 시댁으로 갔어요. 서운한 건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시어머니를 대할 때 조금이라도 더 진실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 말했던 거고요. 아주머니는 시댁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계셔서 자연스레 쌍둥이 조카들도 자주 만나는데 시어머니는 쌍둥이 혼자 돌보기 힘들다고 자주 와서 형님의 아이들을 봐주셨고요. 손자도 둘이나 낳아주셨다고 형님을 아주 예뻐해 주십니다. 한편 저는 딸만 둘 주시면서 우리 집에는 일절 와보신 적이 없으셨어요. 쌍둥이들이 첫 손주를 맞이하는 계획을 같이 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아들이 거의 끼고 살다시피 했으니 어머니께서도 키 운정이 상당하다는 건 저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제는 그렇다 해도 아이들이 중간에 끼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시어머니께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는 동안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남편이 고급 소파를 사드렸어요. 소파를 사드릴 때 제가 여태껏 보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반응을 볼 수 있었어요. 소파를 보고 매우 만족해 하셨거든요. 저희 딸들이 소파 위에서 방방 뛰고 있어서 저가 주의를 주려고 다가가니 저보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가셔서 아이들을 꾸짖으셨어요. 누가 소파에서 그렇게 뛰냐고 하며 그런 예절은 누가 가르쳐 줬어? 여자들은 이렇게 방방 뛰면서 놀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조신하게 놀아야지. 여자들은 조신하게 논다고 하여 저희 아이들을 혼내시는 시어머니 모습을 보며 저도 괜스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소파에서 뛰는 행동은 저희 아이들이 잘못했으니 할머니에게 혼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에 저도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소파에서 뛰지 말라고 타이를 주었어요. 근데 그 뒤에 쌍둥이 조카들이 소파에 먼지가 날릴 만큼 엄청 방방 뛰면서 노고 있기에 제가 조카들에게 주의를 주었어요. 얘들아, 소파에서 그렇게 뛰다가 위험해. 뛰지 말아야지 하니까 어서 내려와 조카들은 제 목소리에 잠깐 멈추더니 이에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다시 소리를 질러 찌르면서 소파에서 뛰기를 계속했어요.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등대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에 놔둬라. 원래 아들들은 저렇게 뛰면서 놀 거다. 나도 아들 둘 키워봐서 알았니? 남자애들은 에너지가 많아서 저렇게 뛰어놀아야 에너지 분출이 되는 거야? 너는 딸밖에 없어서 모르겠지? 어머니께서 저희 아이들에게 뛰지 말라고 주의해 주셔서 저도 조카들에게 그렇게 주의해 준 거예요. 어머님, 걔네들은 여자들이 아니? 여자애들은 모름지기 정숙하게 조신하게 키우는 거야? 무슨 여자애들이 그렇게 선마음 넘 뛰어다니는지.
여자애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놔야 돼. 여자로서 덕목을 지켜야 나중에 시집도 잘 가는 법이야. 어머니, 요즘 세상에 여자 남자분이 어디 있어요? 여자가 조신해야 된다는 말은 너무 조선시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여자들이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남편의 포켓머니를 잘 챙겨야 된다는 것은 불멸의 치유 같아요. 자꾸 미한테 말 듣고 하지 말고 가서 얼른 계란 후라이 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말을 해도 벽에 대고 말하는 같은 시어머니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를 떠났지만 생각할수록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게다가 형님네는 시어머니께서 조카들이 세배를 드리면 빳빳한 5만 원권을 선호 장식 넣어서 세배돈을 푸짐하게 챙겨주시는데 저희 아이들이 세배를 하면 그냥 5천 원짜리 한 장씩 주신다고 해서요. 세이야, 저희 아이들이 더 어니한 모습을 보이게 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조카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축하금으로 형님에게 50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주셨는데요. 근데 우리 첫째가 초등학생이 돼서 문방구에 가서 학용품 세트를 사다 주셨어요. 선물이라고 우리 애들에게 주셨는데 첫째는 할머니께서 처음 받는 선물이라 엄청 좋아했지만 저는 그게 참 섭섭한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놓고 시어머니에게 말씀했어요. 어머님, 우리 예빈이도 이번에 초등학생이 되는데 저번에 조카들이 축하금을 챙겨주신 거 받았는데 예빈이도 받을 줄 알았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런 일 없어. 그들이 둘이 한꺼번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돈도 2배로 들 거 아니야. 게다가 우리 집안 일인데 당연히 그렇게 챙겨주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안 챙겨준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 마아내가 형님네들은 요즘 사정이 넉넉하지 않더라. 너희에게 내가 안 챙겨줘도 너희야 여전히 좋아. 형님은 나보다 더 잘 살아. 그래도 서운한 건 서운하네요. 어머님, 제가 사람이라서 괜찮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어느 집이든 장남을 먼저 살피는 게 법이야. 장남이 잘 되어야 집안이 일어서고 우리 집안을 위해 그러는 거니? 섭섭해도 어쩔 수 없어. 섭섭한 마음은 내가 알아서 잘 좀 시켜라. 시어머니의 말씀에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당신만 차별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손주들도 대놓고 저렇게 하시는데 당신은 뭐라도 느끼는 거 없어? 어머니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난 어릴 때부터 항상 형이 먼저고 형이 최고라고 배우고 자라서 이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쌍둥이도 돈 주는 것도 결국엔 장남에게 다라고 해주시는 게야? 혀에 버요. 그렇게 모를 거 다 받습니다. 형님은 왜 매번 제사나 생일 이런 것들에 다 빠지시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형수님께서 원래 몸이 좀 하신 것 같아서 우리 엄마는 형수님을 자주 친정집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엄마님께서는 형수님과 너무 친한 사이여서 몇 개의 수저가 있는지까지 다 아실 정도래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 집 아이처럼 느껴지고 형님은 딸처럼 대해주셔서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맨날 못 시키는데 이번에는 엄마 생신이어서 형수님도 다 데리고 오기로 했거든요. 이번에는 다른 모양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생신날엔 시어머니께 가봤더니 아주머니랑 조카들만 계셔서 형님은 안 보여서 물었어요. 어머, 형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주버님과 아이들밖에 없었어요. 아들을 키워나갈수록 몸이 남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니 생신인데 같이 보내야겠죠. 형님 진정에서는 이미미 한우 세트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됐죠 뭐. 형님 친정에서는 생일을 바리바리 챙겨주시는데 제 생일은 못해주시는 거라 귀하는 며느리 붉어갈지라니까요. 계속 얘기해봐야 같아서요. 일단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잡채, 갈비찜, 미국까지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아이들은 시댁에서 밥을 먹일 생각으로 아무것도 못 먹이고 데리고 왔어요. 남편도 옆에서 도와준다고 했고요. 엄마, 나 배가 너무 고파. 밥은 아직 멀었어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때 제 딸이 쪼르르 와서 배가 고프다고 하며 시댁에 있는 식탁에 안 들어가고 식탁 위에 올려둔 샤인 머스켓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러자 소파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다가와서 샤인 머스켓을 집은 제 손을 깔끔하게 빼서 이거 유기농이라 너희들이 먹는 거 아니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한 제 딸들의 눈에는 금색 눈물이 맺혔고 시어머니는 게임하느라 삼매경인 조카들 앞에 샤인 머스켓이 담긴 그릇을 두셨어요. 우리 강생이 이거 아주 비싸고 몸에 좋은 유기농 포도인 샤인 머스켓이고 엄청 달고 맛있으며 귀한 과일이라니깐요. 저희 강생이 좋아하시는 마음에 혹시 많이? 바나나 하늘을 던져주며 말했어요. 바나나를 버리기 아까워서 얼른 내가 먹고 없애. 할머니도 포도 먹고 싶어요. 바나나가 너무 껌해서 먹기 싫어요? 할머니, 애들이 음식 아까운 줄 모르네. 배고프다면서 무슨 음식을 거부하며 여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딸들은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리며 울기 시작했어. 손을 문지르며 서럽게 울더라고. 아줌마는 그런 상황에 애를 가지지 않아 게임하며 조카들을 만지며 마냥 먹고 있었어. 며느리 차별까지 하는 것까지. 어떻게든 참겠지만 내 귀한 자식들이 떨어져서 서러워하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제 꼭지가 돌 것 같았죠. 그래서 즉시 미역국을 끓이던 국자를 내려놓고 시어머니에게 가려고 했던 찰나. 남편이 먼저 시어머니 앞으로 가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던진 바나나를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화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사이에 다가오는 아이들을 달래서 안방으로 보내놓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내가 들고 온 건 샤인 머스켓이었어요. 처가에서 주신 거라고 했더니 어린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비싸고 귀한 것을 줄 만큼 우리 형편이 그래 되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어봐. 이건 샤인 머스켓이 아니고 샤인 머스켓으로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짝퉁일지도 모르는 거야? 시어머니는 샤인 머스켓 박스예요. 농장 이름을 보면서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아닌데 샤인 머스켓 농장이 엄청 유명해서 엄마도 잘 알거든. 그리고 이거네 형이 사온 건데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샤인 머스켓의 처갓댁이에서 하는 거라고. 정확하게는 애들 엄마 친정 오빠가 하는 거라고. 여기가 어떻게 내 처가댁에 사는 곳이야? 여기 샤인 머스켓 농장만 해도 대규모의 불티나게 팔린다. 너 지금 엄마 두고 헛소리 할래? 엄마 포장 박스에 있는 얼굴 자세히 들여다봐. 그 사람이 누군지 시어머니는 포장 박스에 있는 저희 친정 오빠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저와 친정 오빠 얼굴을 번갈아 보시더니 쟤야 저희 친정 오빠 얼굴이 기억난 듯 돌처럼 굳어져 있었어요. 내가 말해봐라. 여기가 정말 너희 친정에서 하는 거야? 왜 진작에 말 안 했어? 맞아요. 그 샤인 머스켓은 우리 친정 오빠 농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시어머니는 돌처럼 굳어서 딱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로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 친정 오빠가 샤인머스켓 농장을 아주 크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2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부터 샤인머스켓 재배에 성공하게 됐고 당도가 높고 맛이 좋아서 금방 입소문이 나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도 하시던 농사를 접으시고 친정 오빠를 도와서 같이 하고 계시고요. 오빠는 샤인머스켓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굉장히 커서 농장에서 나가는 포장박스에 친정 오빠가 나온 사진도 같이 넣었던 거죠.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하니 친정에서 시어머니와 아주버네 주라며 샤인머스켓 한 박스를 챙겨주셨어요. 시댁 앞에서 아주버님을 마주쳤고 우리가 들고 있던 샤인머스켓을 보더니 다음번에 알아보시더라고요. 재수씨 여기 샤인머스켓 엄청 유명한 곳이네 다니에요. 엄마가 샤인머스켓을 엄청 좋아하는데 여기 것만 항상 먹어서 알아요. 엄청 맛있다고 소문나서 아주 잘 팔리는 곳이라고 하던데요. 아주버님과 어머니 드시라고 한 박스씩 들고 왔어요. 우리 집사람 엄청 좋아하겠네. 재수씨, 한 박스는 제 트렁크에 넣고 나머지 한 박스는 제가 들고 갈게요. 아주버님이 먼저 샤인머스켓 박스를 들고 시댁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사오셨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이번에는 청가댁에서 엄마랑 형한테 한 박스씩 갖다 주라고 해서 내가 가져온 거야? 엄마 집 앞에서 형을 만나서 한 박스씩 들고 온 거라고 시어머니께서 놀란 눈으로 아주버님을 바라보니 아주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엄마,
내가 그냥 들고만 온 거지 사왔다는 말은 안 했어. 엄마가 착각한 거죠. 그런 아주머니의 말에 눈에 쌍심지를 키던 시어머니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저와 남편의 눈치만 보고 계셨어요. 내가 자라오면서 엄마가 형한테만 맛있는 거만 주시던 게요. 형이 남긴 것이나 줬을 때 동생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 애들 엄마들도 우리 아이들이 나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는 차별을 받아왔다는 게 알려졌어. 이제껏 묵묵히 참아왔는데 왜 갑자기 차별로 대해야 한다고 떠들어. 원래 그런 거야. 장남이나 아들이 우선시되는 건 세상적으로 당연한 일이야. 그게 뭐가 그리 이상한 표정이야? 남편이 바로 내 옆에서 소리 질렀어. 형도 똑같아. 엄마와 자녀들에 대한 대우를 잘 받았으니까 모르겠지? 나는 얼마간 얼마나 이 집에서 외로움을 참아왔는지 모르겠으나 남편은 찬란한 얼굴에 분노에 찬 목소리로 처음으로 대언했어. 이야기했어요. 처음 보는 남편의 행동에 시어머니도 어쩔 줄 몰랐고요. 적어도 엄마가 그런 행동을 하면 형이나 리 애들을 불러서 같이 먹자고 했어야지. 형이나 엄마랑 똑같이 가자요. 그런 살벌한 남편의 행동에 아주버님이 손을 들어 제 남편에게 다가오려고 했어요. 저는 재빨리 남편 앞을 막아 섰다 신고해 버릴 거예요. 저는 아주버님은 노려보며 낯지 경고했어요. 남편은 그런저릴 자신을 뒤로 오게 하고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가 말한 세상의 이치, 내가 어릴 때부터 나에게 새겨진 그 세상의 이치로 인해서 나는 이게 당연한 줄만 알고 자랐지만 배고프다는 내 새끼를 무참하게 대하는 엄마를 보며 한순간에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는 내 새끼들까지 형네 자식들을 먹을 것 탐내는 빈대로 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런 말에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고 남편의 말에 대답했어. 이미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형의 음식까지 얼마나 탐내고 있었는지. 내가 아니었으면 내 형이 다 먹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어. 하지만 내가 낳은 내 새끼들이 내 소중한 강생이가 먹어야 할 음식을 무턱대고 탐내니까 화가 난 거야. 하지만 말이야, 내가 너를 굶겼다고 말해본 적이 있어? 어쨌든 너도 내 자식이니까 끝까지 키워주었잖아. 시어머니가 한 마지막 말은 정말 하면 안 되지만 이런 생각은 속으로만 간직해야 해. 말이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제 남편의 마음에 수십 개의 상처를 낼 만한 가시도 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아무리 입 밖으로 꺼내고 싶었던 진심이어도 그 말은 참아주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를 너무 미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형자리를 몇 년 끼고 살아 앞으로 여길 얼씬도 안 할 것이니까 남편은 제게 아이들을 챙겨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하니 그제야 시어머니께서 아차 싶은지 갑자기 가려는 남편과 나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너를 사랑해주려고 노력해봐.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니? 남편은 시어머니 말에 혐오를 느끼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남편의 팔을 잡은 시어머니를 밀어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저에게 말했어요. 사돈아, 너가 그렇게 큰 샤인머스켓 농장을 하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어? 알았으면 나도 너한테 뭐라도 더 챙겨줬을 텐데 어머니께서 안 물어보셔서 말 안 했어요. 어차피 우리 집안에 별로 버릴 거 없다고 무시하잖아. 아니, 내가 무슨 무시를 했다고 하는 거야? 지인들 말로는 거기 농장이 그렇게 잘 된다는데 친정에서는 너한테 도움도 안 주니. 내가 사돈에게 전화 안 한 지도 꽤 됐는데 샤인 머스켓 잘 받았다고 전화라도 한 통 드려야겠군요. 주면 한 번씩 반응이나 할까?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친정에서 하는 농장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며 제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듯한 부드러운 말투로 말해주셨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샤인 머스켓을 도로 가져갈 거거든요. 저는 짐을 챙기면서 샤인 머스켓이 담겨있던 박스도 챙겨서 아이들과 함께 시댁에서 나왔어요. 시어머니께서 가더라도 그건 놔두고 가라고 소리쳤지만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나와 버렸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남편이 입을 꼭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아이들의 손을 살펴봤어요.
다행히 뻘게 있던 손은 다시 괜찮아졌고 서둘러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줬어요. 샤인 머스켓도 씻어서 아이들 식탁에 올려줬고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나오니 남편이 소파에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내가 남편을 안아주며 무언가 말하지 않았어. 저희 남편은 곰과 같은 덩치를 가져서 어깨를 들썩였고 울었어. 남편이 울 때는 그를 달래려고 애쓰지만 그의 덩치가 어린아이처럼 커서 이해할 수 없었어. 그동안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집에서 당한 차별이 분통을 터뜨렸어.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오늘은 마음껏 힘들어 해보고 싶어. 이제는 당신과 우리 아이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여러모로 당신을 사랑해서 여러 가지로 애써왔어. 당신이 없으면 안 되고 우리 부모님과 오빠도 당신을 아끼고 있어. 그래서 오늘만큼은 힘들어하는 내 남편을 돌보고 있는 것은 나에게 큰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제 비고한지라도 시어머니는 마음을 바꿀 수 없었지만 내 노력으로 남편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심했어요. 딸들을 내 양옆에 눕히며 잠들기 전에 딸들에게 상처 입은 어린 마음을 치유해 주었어요. 사실 시댁에 가면서 매 순간 차별과 무시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아이들이에요. 할머니가 너희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손을 휘둘렀을 때 그건 상관없어. 바나나는 원래 노란색이잖아. 할머니가 오늘 중간에 검게 익은 바나나가 있었어. 엄마도 검은색 바나나를 가지고 있었어. 그렇지 않아? 바나나가 많이 익을수록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러나 할머니는 맨날 우리 형제들에게만 혼을 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할머니가 우리만 혼내서 마음이 좋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어? 계속해서 우리 자매들만 혼이 나는데 엄마는 할머니 집에 계속 데리고 가주었어. 맞아, 할머니가 우리를 미워하는 건 맞지? 라고 했을 때 엄마는 맨날 맛없는 음식만 주시고 우리는 과일 맛을 가지고 싶었어. 하지만 물만 주시고 그랬어. 할머니가 우리를 미워하는 게 우리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어. 아니, 너희들은 잘못이 없어. 이제는 맛없는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고 잘못한 일로 혼내는 것도 없을 거예요. 엄마와 아빠는 항상 우리 딸들을 사랑해 줄 거야. 만약 오늘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도 우리 딸들이 잘못한 것은 없다는 걸 알아줘야 해. 제 욕심에 우리 아이들까지 상처를 받을 건 생각지 못했어요. 차별을 알면서도 꾸역꾸역 시어머니 집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것은 정말 바보 같고 한심했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것은 제 착각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차별 속에서 마음이 많이 상했고 남편과 우리 아이들이 받은 상처만 돌보느라 정작 제가 받은 건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많이 미안해하고 그들께 보여드릴 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에 슬퍼졌어요. 싶어졌어요. 그 다음 날, 날이 밝아지자마자 우리 가족은 곧바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에 도착하니 우리 부모님은 벌써 관에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무엇이 급한 일인지도 모르면서도 슬리퍼를 신고 멀리서부터 우리 차가 안 보이는지 서성거리고 계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서둘러 외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뛰어갔어요. 부모님은 양팔을 활짝 벌리시고 크게 웃으며 아이들을 맞아주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왔어요. 엄청 보고 싶었어요. 우리 강아지들은 잘 있었어요. 이할미도 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각각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안기며 집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해졌어요. 뒤따라 들어갔지만 번한 이정표가 없어서 겨우 찾았어요.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한 달이 지난 것처럼 저희를 반겨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시댁에서는 저희가 오거나 가도 반겨주기는커녕 더할 나위 없이 밀려왔어요. 시댁의 잡다한 일들을 시키려고 서둘러 하셨거든요. 온갖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은 마치 진수성찬을 위해 차리신 친정 어머니의 손길을 받은 듯 풍성했어요. 시댁은 항상 우리를 보고 시식하고 집에서 미리 먹고 오라고 하셨거나 우리가 가면 내가 요리하길 원했어요.
그 비교를 하지 않으려 해도 할 수가 없어서요. 제 친정 부모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왜 그 집에서는 그런 사랑을 받아야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부질없는 일이었어요. 그곳은 두날이었습니다. 남편도 우리 부모님의 모습에 어제의 사건이 겹쳐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물씬 묻어나던 남편이 현실을 깨달아 나를 떠나니 지난 날들이 계속 생각이 났겠죠. 우리 집에서 남편을 대하는 태도와 시댁에서 그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부모님은 가만히 서서 곧 울 것 같은 남편의 표정을 보고 심각해졌어요. 김서방, 왜 그러는가? 무슨 일이 있었어? 아, 왜 그래? 아니, 새삼. 제가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 팔자에는 없을 줄 알았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 주책맞게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자네 팔자에 사랑받을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게 아니겠나? 또한 우리에게 김서방 같은 든든한 사위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씻기 전에 빨리 자리에 앉아 한 잔 따르게 했어. 나는 뒤늦게 도착한 우리 친정 오빠도 함께 식탁에 앉아서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어. 그때 우리 딸이 친정 부모님께 물어보았어. 외할머니는 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지. 바보야 할머니는 우리를 항상 강아지처럼 대해주시니 사랑한다는 의미라고. 우리 딸들의 질문에 친정어머니는 왜 갑자기 그런 당연한 질문을 세심하게 물어보느냐는 표정으로 대답했어. 당연히 우리 강아지들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이유는 누가 강아지라고도 했어요. 갑자기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딸의 행동에 남편과 저는 밥을 먹다 놀라서 했어요. 뻔했어요. 뒤늦게 수습하려고 했지만 이미 우리 부모님과 친정 오빠는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친정부들의 표정은 급격하게 차가워졌어요. 우리는 친정 부모님과 오빠가 있는 자리에서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께서 매우 화가 나신 말투로 아이들의 이야기 중 일부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손녀들은 친정에 갈 때마다 그런 차별을 받았다는데 손녀들이 뭔가를 먹는 것에 대해 차별을 받았다면 당신은 과연 얼마나 받았을까요? 제게는 문제가 없어요, 아빠. 어릴 적부터요. 당신과 다른 분들과 비슷한 고생을 해오신 부모님들도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나신 것 같아요. 사람들 중에는 자식을 차별하는 부모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부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간시나 답해야 할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내 손녀와 딸을 소중히 생각하는데 어디 우리 소중한 김 선생님도 얼마나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내셨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굳이 연락하거나 보지 않고 살 생각입니다. 저 때문에 그래서 애들의 엄마까지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내 이야기를 듣던 친정의 오빠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 너희 사는 곳이 시댁이랑 더 가깝지 그런 사람들이 아쉬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너희에게 연락할 거야. 괜히 마음에도 없는 말하면서 사람 흔들어 내려는 건 뻔해. 차라리 우리 동네로 이사와 이사 비용이랑 모든 것 다 내줄 테니까. 집을 구할 때 돈이 모자라도 다 해줄 테니 돈 걱정 말고 무조건 와. 이 친정 오빠가 한마디로 우리는 그날에 바로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놓고 친정 근처에 집을 보러 다녔어. 그리고 일사천리로 단 2주 만에 친정 근처로 이사했어. 시어머니와 아주머니 번호는 모두 차단했고 한참 뒤에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연락을 했을 때 우리는 모두 연락이 안 되었으니 그냥 적었어. 그러자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는데 옆에서 친정아버지가 이렇다고 하셨어. 핸드폰을 뺏긴 후 직접 연락을 받아서 놀랐어요. 아이고, 바깥에서 잘 지내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애들이 1달 넘게 연락이 닿지 않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애들 집에 가봤더니 그동안 이사를 갔는지 없더라고요. 애들은 제게 말도 안 하고 언제 혼란 속으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바깥 사돈님, 애들에게 좀 더 잘 대해주시고 저한테 연락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사돈이라는 소중한 딸을 데려다가 이렇게 무시했다는 생각에 당장 사돈님 찾아가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른으로서 어른다운 행동을 해야지 어디서 애들을 차별적으로 대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바깥 사돈의 오해일 뿐이에요.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할머니가 자기를 미워한다는 말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것인지 알 수 없겠습니까? 사람을 서러운 마음으로 만드는 것은 먹을 거로 무엇보다도 슬프습니다. 그동안 사돈은 제 손자를 차별 속에서 키웠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우리 손주를 아주 소중히 여겨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주세요. 듣자면 다 줄 아세요. 여기 있는 다식입니다. 어디 가서 딸을 한다는 죄인이 하늘 같은 사돈에게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보세요. 쓸모없고 악용되지 않는 하늘이 그만하시고 저희에게도 연락을 멈춰주세요. 당신의 손녀가 거기에서 상처를 입는 것만 생각하면 사돈에게 10원짜리 악마의 말을 할 마음이 드네요. 그래도 당신이 낳아준 소중한 사위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제 부모님도 시어머니의 번호를 모두 차단 목록에 넣으셨어요. 저는 친정 아버지께서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아버지께서 화난 모습을 처음으로 볼 수 있었어요. 평소에는 온화하시고 감정 기복이 없는 분인데 시어머니에게 그 정도로 화를 내셨다는 것은 매우 화가 나셨다는 거겠죠. 그래서 시댁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로 단연이 흘렀어요. 신정과 엎어지면 코다을 그리에 살기 때문에 저는 매일 친정 가족들과 얼굴을 보며 생활해야 해요. 최고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남편인데 사랑이란 것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아주 강력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한창 시댁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고 갔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 아주버님께서 계셨어요. 아주버님, 번호 바꾸셨나요? 잘 지내셨어요. 말씀드렸어요. 아재수 씨, 아직도 우리 엄마한테 화를 자주 내려고 해요. 이제 그만 화 풀고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내세요. 남편의 뜻이 너무 구하고요. 저희 부모님도 너무 싫어하셔서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제 남편은 애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리고 엄마와 나 둘이서 지내는데 엄마가 손녀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게 어머니도 있을 때 잘해주시던데 왜 떠나고 갑자기 우리를 떠나셨나요? 찾았나 모르겠네요. 아주버님과 통화를 하는 도중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옆에서 내 목소리 들으니까 아주 잘 지내는 것 같구나. 시어머니가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도 알고 싶지도 않아야 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어머님도 우리 소식 안 궁금해 하셨잖아요. 지금은 형님들 애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는데 다 같이 미국으로 가서 사던 집도 다 처분하고 집 파는 돈으로 미국 가더니 자꾸 돈이 필요하다네. 아주버님이 열심히 돈 벌어서 보내주는데도 모자라다고 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난 그래도 장남 혼자 기러기 생활하는 것도 안쓰러워 죽겠는데 마누라랑 애들 없으니 내가 마음이 너무 안야돼요. 좋아요. 그러면 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나요? 전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어머니, 너희 집안 잘 사는 것 같잖아. 돈 좀 줘봐. 그럼 이렇게 귀찮게 연락도 안 할 거니까 돈 5천만 원만 줘. 그런 크기의 농장은 5천만 원 정도는 껌값이야. 아니야. 끝까지 구두로 들어오는 시어머니의 말투에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뻔뻔하긴 한데 이 정도야? 자식을 차별하는 사람까지도 제대로 된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상식을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사기당해서 빚더미에 앉아 손가락만 빠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머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한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응답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주들이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끊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딸 같다던 첫째 며느리는 먼 타국으로 애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못 사는 장남은 단란하게 재상되었지만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제 번호로 걸어도 안 와서
그냥 제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저의 사연을 들어주는 청취자 여러분도 저의 사연이 뭘까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면 의문이 들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 진짜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댁이 있지만 우리 시댁만큼 기이하고 특이한 시댁이 또 있을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 보니 나는 시댁에 없던 며느리가 되었어요. 결혼한 친구들에게서 듣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었어요. 다들 제가 부럽다고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제 생각에는 그들도 부러워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애정 넘치는 가족과 성실하고 착한 남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듯이 좋은 친구들까지 모두가 제 곁에 있으니까요. 겪어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본인을 싫어하는 사람 눈에까지 보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생각하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고 자신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매일 행복하시길 바래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